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오늘 이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트 가운데 또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유통 관련주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일단 좀 프리뷰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나서 몇 종목 뽑아보도록 할게요. 예, 보면 한세실업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의류 유통주잖아요. 불황은 너의 것이다. 좋게 본다는 얘기죠. 신영에서 목표가 25,000원으로 올렸고 신세계도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역시 신영에서 냈고요. 보면 또 FNF 실질적인 광군제 모멘텀 수혜주로 현대차증권에서 13만 5천 원으로 이제 커버리지 게시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고 한세실업, 네 이게 다 이제 소비 관련된 거잖아요. 연말에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소비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촌 F&B 1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상장한다. 흥국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교촌 얘기 있었고 LG화학이 이제 어제 최종 그 실적 본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LG화학은 화학 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좋게 나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또 리포트 이게 제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데 어디 보니까 4분기에는 화학 쪽에 좀 모멘텀이 좀 이익이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얘기도 꽤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실적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성 요인이 아닌 방향성에 주목해야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4분기부터 굉장히 좋아진다. 가동률 높아지고 삼성 삼바에 관한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기사들 두산 퓨얼셀도 변동성이 컸었는데 관련된 기사들도 좀 있었어요. 예, 이런 기사들이 좀 이런 그 리포트들이 줄을 이뤘는데 자, 이 기사 가운데서 제가 이제 KMW 얘기 안 했죠. KMW가 오늘 가장 좀 핫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KMW 얘기할 거고 또 이 의류 관련주 가운데는 FNF 그다음에 교촌 F&B는 뉴스할 때 리포트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증권사의 평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5G 관련주가 약했는데요. KMW 주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KMW가 5G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대장주인데요. 7.7%나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한 상황인데요. KMW뿐만 아니라 5G들이 다 밀렸는데 이 영향이 있었다고 오늘 봐야겠죠. KMW를 오늘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제목 자체가 올해 장사 끝났다. 그 말은 별로 실적이 이제 안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인 즉슨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88억 원인데요. 자기네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70억 원이었는데 270억 원보다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188억 원에 그칠 걸로 얘기를 했고요. 실적이 안 좋아지는 주요 요인은 국내 MMR 장비 구축 계획이 사실상 올스탑되면서 그 노키아양 MMR 장비 납품 수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래서 보면 그 MMR 장비, 이 통신 사업 장비 구축하는 게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게 이제 MMR 사업이라는 게 지금 좀 제동이 걸려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87,000원인데요. 목표가를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지만 목표가를 87,000원으로 이제 하향을 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밀려났던 건데요. 87,000원인데 지금 주가는 67,000원이니까 목표가는 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목표가를 하향했다는 얘기. 5G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은데 올해 장사 끝났다 이러니까 이건 뭐지? 좀 뜨거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또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좋게 얘기하는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이 KMW 미국 수혜는 필연적이다. 사업자 간의 물량 차이에 유의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KMW가 가장 그 대장주단에 서 있고요. 여러 그 통신 5G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제대로 좀 물량을 받고 여러 분야를 하고 여러
그 통신사에 다 납품하는 게 KMW라는 겁니다. KMW를 보라고 했고요. 이 하나대투에서는 목표가 12만 원 유지하면서 답답한 상황이지만 네, 매수해야 된다. 매수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은 매수 12개월 목표가 12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국내 5G 장비 업종 가운데는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4분기는 역시 기대에 좀 못 미칠 걸로 여기도 봤군요. 그렇지만 연말부터 미국 수출이 개시될 걸로 보이고 뭐 내년에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5G는 사실 굉장히 그 뭐 2차 전지나 수소차 이런 것처럼 기대가 되는 섹터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올해도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설비 투자를 제대로 뭐 못하고 수주도 줄이고 이러면서 피해를 봤지만 기대를 했었. 예, 그럼 KMW 차트를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KMW 오늘 뭐 7% 급락했다고는 이제 앞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일봉상 보면 뭐 주르륵 뭐 전저점도 여기 깼네요. 전저점도 깨면서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온 거는 맞고요. 주봉상 보더라도 되게 이제 파란 선으로 굵게 꺼는 게 저는 추세를 보는 주봉의 21 이평이거든요. 21선도 깨졌습니다. 지난번에 고점이 89,000원, 그 2019년에 엄청난 그 상승을 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갔었는데, 그죠? 이 점을 이제 뚫고 올라갔었는데 여기서부터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제 좀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고요. 오늘 뭐 KMW뿐만 아니라 다 빠졌습니다. KMW가 7%로 제일 많이 빠졌고요. 뭐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데요. 삼성양, 에이스테크도 4.95%가 빠졌죠. 오이솔루션도 5%, 뭐 서진 시스템 7%. 와, 오늘 뭐 5G 학살의 날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도 지난번에 하나대투증권에서 좋은 자료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한 12,000원대에서 13,000원 갔는데 지금 만원대까지 6%까지 하락을 한 상태인데 5G에 대한 생각은 네, 뭐 저는 이것도 뭐 지금 물리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5G는 가져가야 되는 섹터가 맞다고 봐요. 이제 결국 성장 섹터 가운데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나 5G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5G는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전기차도 추세적으로 늘어나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차 못 볼 건데요. 수소차가 뭐 막 늘어날 거냐? 혹은 어떤 뭐 우리가 폴더블 폰을 모든 사람이 폴더블로 이제 휴대폰을 다 바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통신은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3G 쓰는 분 있습니까? 3G에서 4G로 가게 되면 울며교자 먹기로 4G로 가야죠. 5G 가게 되면 4G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G에 대한 게 올 텐데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게 우려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건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도 대규모 지난번에 수주하고 그랬잖아요. 8조 원인가요? 에이스테크나 서진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대장은 KMW입니다. 오늘 그 논란이 됐었던 대장주는 KMW이기 때문에요. KMW도 뭐 위에서 한 8만 원대 사신 분들은 저기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을 텐데 파신 분들은 뭐 일단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신 거고 못 파신 분들은 여기서 따라가면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버티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좀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제 연말 내년 초 가면 네, 적어도 지금 고생하는 이 국면 위쪽으로 올라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KMW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오늘 유통 관련된 리포트가 앞서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요. FNF 좀 볼게요. FNF 주가부터 좀 찾아놓고 갈까요? 유통 관련주가 뭐 이마트 신세계부터 해서 뭐 이마트, 백화점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이제 막 움직이잖아요. 소비 쪽으로 억눌렸던 소비들이 이제 폭발적인 소비가 나오게 된다는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에 또 광군제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얘기 때문인데요. 자, FNF 좀 살펴보겠습니다. FNF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MLB 이런 그 브랜드들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업체잖아요. 여기 보면 이 리포트는 지금 13만 5천 원으로 매수가를 현대차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주가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13만 5천 원 제시했는데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잘 된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브랜드사로서의 투자 포인트, 유리한 채널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해외 시장 성장성이 담보된다.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고 주요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적 자체는 사실은 3분기 실적이나 4분기는 좀 부진해요. 여기도 보면 3분기가 매출이 1,700억, 영업이익이 191억인데요. 매출액은 20%가 전년 동기비 준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0%가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되는 거는 중국이라니까요. 중국의 MLB 오프라인 매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모멘텀이 있어서 내용도 있지만 중국 시장 수요 호조가 확인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소비 중에서 가장 이 모멘텀, 그다음에 광군제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의 광군제 모멘텀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광군제 모멘텀을 실질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유일한 업체다. 그러면서 네, 목표가를 13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FNF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또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FNF 요거 이제 주봉인데요. FNF도 사실은 굉장히 그 스타 종목이었었죠. 엄청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FNF 이런 것이 유통적으로 올릴 때 엄청나게 올랐어요. 보면 2017년, 18년에도 보면 엄청난 여기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9년에도 연초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이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연초 주가가 한 4만 원대 되는데요. 고점이 12만 8천 원까지 갔으니까 정말 신화를 기록한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재미가 없이 이쪽 이제 흘러내려왔는데 주봉을 보면 21선 한번 터치하고 가다 밀리고 이번에 이제 뚫었네요. 21선을 좀 뚫고 올라오는 이 모양새이잖아요.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이건 일봉인데요. 일봉에서도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지금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만 원 수준인데 유통 관련주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나 신세계나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쪽이 움직이고 의류 관련주 가운데서는 오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유통 관련주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FNF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눈여겨 좀 보면 좋겠는데요. FNF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가는 대충 한번 볼게요.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13만 5천 원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가장 좀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는 13만 원, 메리츠에도 13만 원, 그 다음에 신영증권에서 오늘 자료냈는데 중국 사업 잘 되고 있다. 중국이 이제 포인트라니까 여기는요. 그래서 12만 원 정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12만 원, 13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지금 10만 원이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리포트 교촌 얘기해야죠. 교촌 F&B 교촌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촌 F&B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1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상장이 된다는 겁니다. 교촌 F&B가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 가운데 이제 치킨 산업에서는 프랜차이즈 이제 1위고요. 이게 부위별 메뉴로 제품 차별화를 이루었고 천연 재료 기반의 소스로 만든 이 소스 메뉴가 또 인기를 끌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참 쇼킹하지 않았습니까? 닭을 시키게 되면 닭 한 마리가 통째로 오기 때문에 닭다리 누가 먹고 날개는 누가 먹니 몸통은 누가 먹니 이랬는데 교촌은 닭다리만 시킬 수 있고 와 좀 쇼킹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닭다리 팔고 나머지 몸통이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살짝 있는데요. 이 회사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있군요. 이 회사는 이제 육개, 그다음에 전용 기름 등은 외부 업체에서 공급을 받고요. 소스와 치킨무는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고 품질 검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서 가맹점에 이제 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치킨 시장이 이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날개, 다리, 또 비선호, 가슴살 부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비선호 부분이 재고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안 팔리는 쪽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는 이제
HMR, 가정간편식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닭가슴살 같은 거는 헬스 하시는 분들 또 단백질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작은 가맹점으로 최고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얘기와 함께 굉장히 주목되는 게 실패할 수 없는 조합, 치맥을 활용한 신사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수제 맥주 브랜드를 곧 출시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하고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소위 이제 치맥이라는 조합의 이제 치킨과 맥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제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물론 가봐야 되는 거죠. 인기를 끌 수도 있고 인기를 뭐 시들할 수 있는데 수제 브랜드가 인기를 끌게 되면 뭐 매장을 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주문할 때 요즘 맥주 배달 되죠. 맥주 배달하면서 이렇게 치킨 업체이지만 신사업으로 수제 맥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 또 관심을 좀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 희망 가격은 앞서 1,600원에서 12,300원 이고요. 시총은 2,600에서 3,000억 사이인데 주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상장 처음에 할 때는 이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얼마라고 제시하는 걸 굉장히 꺼리거든요. 꺼리는데 지금 수준이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흥국에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이 205억 원인데요. 여기에 이제 공모 희망가를 밴드를 적용하면 PER이 12.9배에서 15배 수준 정도 되고 올해 세무조사 받으면서 좀 일회성 비용이 있었대요. 요거를 제외하게 되면 예상 순이익이 272억 원인데 요걸 기준으로 하면 PER이 9.8배에서 11.3배가 나오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주주나 혹은 이제 우리사주 여기서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 가능한 물량도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촌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 교촌 F&B에 관한 오늘 자료를 봤는데 물론 이 리포트를 쓸 때는 좋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IPO 이 회사가 이제 IPO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초반은 좋게 이 회사 얘기만도 흥국증권의 얘기만도 또 우리 최종경 팀장이 썼습니다. 스몰캡 담당하시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뵙고 열심히 아주 스몰캡 지금 IPO하는 기업들 열심히 쫓아가는 분인데 지금 얘기한 거를 긍정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이 치킨 시장의 1위다 교촌 상장해서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아까 이제 수제 맥주도 하고 뭐 이익 대비 괜찮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IPO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분들은 IPO 들어가서 사서 차익을 실현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장하고 나서 초반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오늘 리포트들 몇 개 쭉 살펴봤고요. FNF, 교촌 FNB까지 살펴봤고 가장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오늘 리포트는 KMW 올해 장사 끝이냐 매수가 정답이냐 리포트도 엇갈린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KMW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